이에 한복년은 나졸의 등을 떠밀었고 박고랑에 처박혔던 나졸은 일어나 돌아갔으나 곧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다. 수사 지침서인 무원록에서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시체 검사 결과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 몸을 76곳으로 구분하여 멍자국은 색깔까지, 칼자국은 상처의 깊이와 길이까지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무원록의 지침에 따라 작성된 실제 검안. 보고서는 매우 상세하다. 상처의 위치와 크기가 그려져 있으며 이를 검토한 수사관들의 확인 도장도 뚜렷하다. 검안에는 범죄에 사용된 흉기도 그려놓았다. 그리고 이 검시 결과와 증언을 종합하여 사망 원인을 확정하게 된다. 정약용은 한복년 사건의 검안을 다시 검토했다. 검안에 따르면 나졸의 가슴 한 곳이 검붉고 딱딱했으며 그 둘레는 약 12.2cm라고 되어 있었다. 사인은 얻어 터져 죽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정약용은 검안을 절반도 읽지 않고 한복년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원래 형사사건 판결에는 3가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유족의 진술, 둘째는 시체 검검서의 증거, 셋째는 증언입니다. 이 3가지 모두가 어긋남이 없어야 사건에 의문이 없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사건의 진실을 정조에게 보고했다. 죽은 나졸의 가슴을 짓지은 것은 김태명이었다. 나졸의 등을 떠민 것은 머슴 한복년. 그런데 나졸의 상처는 등이 아니라 가슴에 있었다. 나졸은 죽기 직전 자신을 죽인 자는 한복년이 아니라고 아내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나 아내의 이 증언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묵살됐다. 정약용은 수사의 무성의함을 질타했다. 유족과 증인의 진술에 모두 때렸다는 말이었고 시체의 몸에 몽둥이 자국도 없는데 기록은 얻어터져 죽었다고 했으니 세상에 어찌 이 같은 사건 내용이 있겠는가. 정약용이 파악한 진실은 이러했다. 김태명은 마을의 유력자, 한복년은 힘없는 노비. 한복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한복년이 떠밀어 죽였다는 조작된 증언만이 채택됐던 것이다. 가슴의 상처에 대해서는 얻어 터져 죽었다고 하면서 한복년을 살인자로 몰고 갔던 것이다. 정조는 정약용의 재수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한복년은 즉시 석방되었다. 반나절 만에 석방될 이 일을 10년이나 갇혀 있었던 것이다. 한복년에게 새 옷을 내리고 사건 기록은 태워 없앴다. 당시에 지방관들이 이렇게 과거급제를 하고 그래서 문학적인 소양이나 유교 경제에 대한 소양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형법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판결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다사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을 주기 위해서 흠음진서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고 정당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고, 흉이라고 하는 것은 무고한 백성이 없도록 불쌍하게 여겨야 한다. 이런 2가지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엉터리 수사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엉터리 판결도 많았다. 무분별한 양형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석방한 사례도 있다. 이른바 신착실 살인사건. 사건은 어이없는 것이었다. 엿장수 신착실이 엿 2개의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시비가 벌어졌다.
저거는 약값을 줘야 될 거야. 역값 2푼을. 엿 2개 값은 단돈 2닙. 주란 말이야. 못 줘. 어디서 갈 거야? 줘. 못 준다고. 주라고. 아이, 필요 없다니까 왜 그러는 이 거야? 양반이 진짜. 못 줘. 줘. 아이, 파장 사장나는. 에이씨. 이 양반이 진짜. 아유, 진짜. 왜 그래? 시비 도중 엿장수 신착실이 박씨를 떠밀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떠밀린 박씨가 지게불에 항문을 찔리고 말았다. 박씨는 즉사했다. 엿장수 신착실은 졸지에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 살인자 신착실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정상참작을 주장했다. 지게불이란 원래 예리하지 않고 신체의 그 구멍 또한 매우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서로 찔렸으니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옵니다. 신착실에게는 비록 사람을 떠민 죄는 있으나 사람을 죽일 마음은 없었사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최종 결정자는 임금. 정조는 정약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극히 뾰족한 것이 지게의 뿔이요 지극히 작은 것이 항문의 구멍이다. 지극히 뾰족한 뿔이 지극히 작은 구멍에 닿았으니 이는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교묘하게 합쳐진 것이다. 정상참작의 주요 근거는 실수였느냐 고의였느냐 여부, 즉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었을 경우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판결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 즉 범인의 마음을 판단했다. 신착실은 실수가 인정되어 사형 대신 유배를 갔다. 흠흠신서는 판결할 때에 유의할 점을 사건 유형별로 정리해두고 있다. 정약용은 맨 첫머리에서 고의와 과실을 신중히 구별하여 판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교에서는 동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보다는 어떤 의도로, 물론 이제 현대 형법에서도 그 고의냐 과실이냐를 굉장히 이제 중시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동기, 특히 유교에서는 동기를 더 마음의 내면적인 상태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정상참자 이런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조시대 일어난 인명사건의 판례집인 심리록. 1112건의 살인사건의 전말을 기록해두고 있다. 죄인의 처벌에 있어 처벌 등급을 낮추거나 석방하는 사례가 많았다. 목숨을 뺏는 대신에 가급적 생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심리록에 기록된 사건은 모두 1112건인데요. 정조의 판결 중에 실제 사형 판결을 내린 사건 수는 36건에 불과합니다. 약 3%가 됩니다. 이것은 조선 전기의 대부분의 사형 죄수들을 모두 사형시킨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운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처벌은 엄중했다.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죄인은 엄형으로 다스렸다. 목을 매다는 교수형이나 죽을 때까지 때리는 처벌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사형 대신 곤장과 유배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려는 임금 정조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다.